그러네요. 불리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안면마비, 안면신경마비, 와사풍, 구안와사, 벨마비. 정말 모두 같은 의미일까요?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김용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면마비와 안면신경마비, 신경이라는 단어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는데 같은 의미일까요? 안면마비라는 것은 안면을 움직여주는 근육이 뭔가 마비됐다라는 뜻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안면신경마비라고 해서 신경이 들어가는 것은 안면신경이라는 게 얼굴에 움직이는 근육들을 지배하는 신경이 바로 안면신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안면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니까 얼굴에 마비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안면마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질환인가요? 이 안면마비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안면신경이라는 것은 뭐 현대의학적인 용어고요. 한의학에서는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구안화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네. 구안화사라는 건 뭐냐면 입구자에다 눈 한자 그리고 삐뚤어졌다 해서 와사라거든요. 그러니까 눈과 입이 삐뚤어졌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와사풍이라고도 해요. 와사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삐뚤어진 거고요. 이 풍이라는 건 이제 바람이 들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마비가 됐다, 뻣뻣하다,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와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눈과 입이 삐뚤어져서 보기에 조금 뭔가 불균형이 돼 있는 상태, 마비된 상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벨마비도 다 같은 거죠? 이제 벨마비라는 거는 이 안면신경 마비라는 증상을 이제 임상적으로 표현하신 의사가 바로 이제 벨이라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벨마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름이 각각 다르지만 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증상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뭐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찬 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네, 우리가 네. 우스갯처럼 하는데 근데 정말 이게 위험이 따르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찬 데서 자거나 찬 바닥에서 주무시게 되면 차다는 얘기는 그만큼 혈액순환이 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얼음하고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어는 것처럼 찬 곳에 가면 혈액순환이 그만큼 안 될 거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신경이 영양 공급이 잘 안 될 거고 그러면 작동이 안 되니까 마비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경우를 흔히 어디서 보게 되냐면 이제 남자분들이 술을 많이 취하고 집에 들어오셔서 그냥 침대에서 주무시지 않고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들고 주무시다가 그 다음날 얼굴이 확 마비돼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타고 갔다가 찬 바람은 이제 한 곳으로만 이렇게 쏘이다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까 와사풍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풍이라는 게 바람이 든다는 것 같은데 한의학에서 바람이 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바람이다.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풍이다 그러면 1대1 대응해서 이건 뭐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개념인데 첫 번째는 이제 바람풍자를 쓰니까 바람이다라는 거거든요. 바람이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깥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저기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 알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부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 몸에서도 뭔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뭐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마비가 되거나 그러면 저게 풍 왔구나 바람 들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하나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풍이라는 것은 찬 바람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얼굴 마비가 오는 것이 찬 바람이 쏘여서 옳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온도가 차서 생긴 거라기보다는요. 기온의 차이가 일교차가 심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풍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안면마비 환자들을 통계적으로 한번 언제 더 많이 발생했냐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찬바람 쐴 때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름에도 많이 생기고 또 겨울에도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교차예요. 온도 차이가 좀 많이 심하게 나거나 습도나 바람의 어떤 기후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면 그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면역력과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주로 이제 풍이라는 개념 자체가 찬바람, 바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하게 차이가 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차가운 바닥이나 환경 때문에 이제 얼굴이 마비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혈액순환하고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외부 환경이 이제 얼굴은요. 다른 곳은 다 노출되지 않고 다 옷을 입거나 뭐 양말을 신거나 장갑을 끼잖아요. 근데 얼굴 자체는 그냥 바깥하고 직접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네요. 제일 많이 닿는 부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찬 기운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되죠. 네. 근데 그중에 특히 안면마비는 자고 일어났더니 입이 돌아가 있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까? 풍병의 특징은요. 바람이 언제 왔다 언제 가는 거 모르는 것처럼 빨리 왔다가 그리고 빨리 변하는 게 특징이 하나예요. 태풍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기고 그다음에 빠른 변화가 나타나는 건데 특히 이제 안면마비나 중풍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안면마비 경우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히 마비가 됐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뭔가 조금 껌뻑껌뻑거리고 먹먹한 감이 있다가 점점 2, 3일 정도 지나서 점점 심해져서 마비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갑자기 오신 경우에는 놀라는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탁 움직임이 없고 특히 이제 제일 불편한 것이 눈을 깜빡깜빡 못하니까 눈이 안 감기고 눈물이 계속 나는 그렇죠. 건가요? 눈물도 많이 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껄끄러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불편하신 건 어떤 거냐면 음식을 드실 때 이제 흘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입이 잘 씹지를 움직이지 못하시는 건가요? 입은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 아, 에, 이, 오 같은 동작을 못하니까 음식을 먹을 때 흘리고 특히 이제 국물 같은 거 드실 때 흘리고 그다음에 씹는 데 불편하니까 제일 먼저 이제 그것 때문에 호소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네. 약간 먹먹한 느낌도 들었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전조 증상이라든지 초기 증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전조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모든 병이 갑자기 온 것 같지만 전조 증상들이 조금씩 있어요. 낌새가 있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뭔가 아주 작은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고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지만 그러다가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특히 이제 안면신경마비의 전조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귀 뒤에 뭔가 통증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귀 있어요. 뒤에 통증. 이게 안면마비가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이제 귀 뒤쪽으로부터 해서 시작되거든요. 예. 대개 이런 경우는 일종의 감기 걸리는 비슷한 바이러스의 염증 때문에 생겨버리거든요. 그 염증이 생기면 되게 통증이 생기고 붓는 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예. 통증이 가볍게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좀 이게 되게 피곤하거나 과로해서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꺼풀이 막 바라라 떨리거나 또는 먹먹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안면마비를 얘기할 때 면역력과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이 명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일종의 감기 걸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라는 것은 온 통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안면마비가. 그 얘기는 뭐냐면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상황이면 대개 보면은 이제 감기 뒤끝에 이런 경우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잠을 며칠 못 잠았다. 그다음에 신경을 부쩍 썼다, 과로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위험 인자가 돼서 면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감기 걸리는 바이러스가 딱 들어와서 이런 안면신경 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근데 신경과 관련한 문제라는 생각인데 면역력이나 스트레스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게 면역력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율신경에 또 문제가 생기고요. 자율신경에. 만약에 교감신경이 많이 흥분되면 그만큼 더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보다 더 많은 힘이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체력도 떨어지고 질병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방어하는 능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가벼운 감기 같은 것도 잘 걸리는 경우가 바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제일 문제는 스트레스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뒷목이 뻣뻣하잖아요. 근데 제일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충분한 네, 수면을 네. 취하지 못하는 수면이 상당히 우리 몸에 이제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전날 쌓였던 어떤 스트레스나 신경 독소 물질들을 자면서부터 이렇게 다 깨끗하게 청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잠을 충분히 못 자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피곤이 자꾸 쌓이고 그냥 계속해서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렇군요.
갑자기 생긴 안면마비 증상이 초기 증상이랄까요? 어떤 증상들을 보일까요? 일단 안면마비는 이제 안면신경이 주로 얼굴의 표정을 짓는 근육들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움직임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얼굴 움직임은 우리가 이제 오만상을 찌푸린다는 것처럼 많은 그 표정들을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들면 주름이 위로 주름살이 안 올라간다든지 눈이 꽉 안 감긴다든지 그다음에 코를 찡긋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은 되는데 한쪽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입을 벌리는데 입이 안 벌어져서 음식을 먹어도 샌다든지 하는 이런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외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는 눈물이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흐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눈물이 아주 안 흐르는데 눈물이 안 흐르는 분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눈이 안 감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먼지 같은 게 쉽게 들어오죠. 그러면 눈물을 흘려서 먼지를 씻어내야 되는데 그게 딱 달라붙으면 눈이 깜빡깜빡하지 못하니까 예. 눈물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달라붙겠지요. 그러면 각막에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 시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눈물이 안 흐르는 분, 이것도 예후가 좋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인공 눈물들을 계속해서 주입해서 이 먼지에 끼인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앞에 혀의 3분의 2 정도가 이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맛을 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귀에서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릴 경우가 있어요. 라디오 같은 거 틀어놨는데 좀 더 크게 들린다든지 전화를 받을 때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좀 어지러움증도 가끔 생길 수도 있고 한쪽 귀에서 뭐 이명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주 가볍게 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어떤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너 얼굴 왜 이래? 아. 그러다가 이제 발견해 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네. 그런 지적을 당했을 때 예사롭지 않게 넘기고 꼭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단순히 이제 얼굴 마비지만 그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중풍의 어떤 전조증 같은 현상도 이런 얼굴 마비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정확하게 해보시는 게 좋지요. 근데 안면마비는 아무리 치료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진 않는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 안면마비는 이제 중풍과 조금 다른 게 무엇이냐면 중풍이라는 건 중추성 질환이 뇌의 질환이거든요. 이 중추성 질환은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재생이 되질 않아요. 회복이 되질 않고 그렇지만 이 말초성인 안면신경 마비는 대부분 이제 회복이 되는데 단지 조금 시간이 좀 늦춰질 뿐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게 있어요. 모든 병이라는 것이 100%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참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찢어져도 상처가 남고 흉터가 남잖아요. 일종의 그런 형태는 조금 남아질 수 있지만 요 말초성 안면 신경 마비 질환 같은 경우는 치료만 적절하게 잘 받으시면 어떤 후유증 없이 대부분 이제 회복되는 아주 좋은 이런 예후가 좋은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치료 시기에 따라서 증상 완화의 정도가 조금씩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치료 시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초기에 치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병을 자꾸 키울 필요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 병이 자꾸 키워지면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적절하게 치료하게 되면 빨리 좋아질 병들을 조금 시기를 늦추면 병이 또 조금 오래 걸리고 또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치료하는데 대개 발병에서 3일 이내에 3일 치료하시는 이내.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3주 이내에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3개월까지 완전히 그 치료 회복 기간들을 그때까지 두고 목표를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침물이 샌다. 경험자들이 하는 가장 흔한 설명입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지금 요 증상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안면신경 마비에 대해서 원인과 증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릴 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가 양치를 할 때 물이 새지요. 음식 먹을 때 새지요. 물을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제일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입의 움직임이 안 움직이니까 마비가 되니까 음식을 먹어도 한쪽으로 이렇게 새버리니까 씹을 때도 불편하겠어요. 제대로 안 되고 그렇지요. 예.
근데 따뜻한 방에서 자고 일어났음에도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게 면역력의 문제입니다. 결국 면역력일까요? 네. 방이 따뜻하고 한다고 해서 네. 뭐 바이러스가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상태가 뭐 찬 공기에 의하면 혈액순환이 저만큼 덜 되니까 문제가 생기지만 따뜻한 방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면역력이 좋지 않고 또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면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죠. 네. 뭐 사소할 수 있지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증상일 것 같은데요. 근데 며칠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안면신경마비는 병이 발생해서 한 며칠 이렇게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는 분은 거의 없지요. 점점 심해지는군요. 왜냐하면 이제 얼굴에 딱 표시가 나잖아요. 사람이 이제 자기 얼굴은 못 보지만 상대방이 자기 얼굴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가 마비가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큰 병이 아닌가, 뭐가 전염병은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이 자꾸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이게 안 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평생 이렇게 돼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어렵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또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맨날 거울 보면서 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울면 하루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럼 초기에 병원을 갔을 때 환자들한테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을 하세요? 일단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중풍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말초성으로 생긴 것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적절한 치료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마비가 얼마만큼 심했느냐. 네. 초기에 마비가 심했느냐 아니면 점점 심해졌느냐. 현재 마비 정도의 어떤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마에 주름을 올린다든지 밑꼬리를 움직이게 해서 얼마만큼 이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겼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네. 잠을 잘 못 주무셨는지 최근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는지 과로하셨는지 뭐 감기 뒤끄셨는지 무슨 질병을 갖고 있는지 특히 이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말초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얼굴의 상태가 혈액 순환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맥이라든지 자율신경계 검사를 통해서 스트레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실제적으로 신경 자체가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 근전도 검사를 저희가 의뢰해서 검사를 해보긴 합니다. 네. 근데 증상도 문제지만 중풍 걱정하는 분들도 많지 않으시나요? 제일 이제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얼굴이 마비면 한번 이렇게 마비가 생겨갖고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게 이거 중풍 아닌가. 이게 마비가 되면 그러실 대부분 것 같아요. 중풍이고 또 그러니까 얼굴이 그러니까 예. 그죠? 그래 중풍 아닌가 제일 먼저 두려워하면요. 이제 중풍하고 요거는 확인이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병은 중풍이라는 것은 머리뼈 안에 뇌에서 혈관이 막혀 생기는 병이고 이거는 뇌에서 거죽에 나온 이제 얼굴에 있는 요 신경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신경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저한테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병의 원인의 자체가 좀 달라지죠. 그리고 예. 그것이 이제 중추성인 경우에도 얼굴이 마비가 생기지만 중추성인 경우는 이마에 주름이 생겨요. 이 눈 밑에 그 부분만 마비가 되고 말초성인 네. 경우는 이제 이마에 주름도 생기지가 않죠. 네. 자, 그럼 안면마비 치료는 침 치료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침 치료가죠. 1침, 2구, 3약이라고 얘기해서 한의학에서는 침은 이제 기혈의 순환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일단 자극을 주면 신경 자극을 주게 되겠죠.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신경 자극을 주게 되고 또한 이제 말초의 어떤 신경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침 치료가 아주 기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뭐 전기 침 치료도 있다고 들었고요. 봉독 약법도 쓰인다는 말을 합니다. 네, 뜸이라는 것은 이제 온열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침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거고요. 이제 신경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게 침이고요. 네. 그다음에 따뜻한 자극을 주는 온열 자극을 주는 게 바로 뜸이고. 그다음에 화학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뭐 봉독 약침이라든지 액을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요. 전기침이라는 것은 전기 자극을 줘서 움직임이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준 훈련을 시켜주는 요법이기 때문에 이런 침법들을 다 같이 활용하게 되죠. 네. 안면마비가 두려운 이유가 후유증입니다. 환자들 질문 많이 하죠.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면 얼마나 걸려요? 그다음에 후유증은 없겠죠. 네. 이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3주 이내부터 사실은 후유증이 나타날 낌새가 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적절한 처치를 해야 되고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운동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후유증 하면 뭐가 있냐면은 악어 눈물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었는데 괜히 이제 눈물이 흐르는 거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연합 운동이라고 해서 눈을 움직여야 되는데 주름을 움직여야 되는데 주름만 움직이지 않고 입까지 같이 당겨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 져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입을 이 하라고 그러면 이 하는 요것만 움직여야 되는데 눈까지 같이 당겨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후유증이고요. 뭐 경련이 생기거나 한쪽에 구축이 생기거나 이런 생기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움직임이 없을 때 대개 이제 운동하세요 하고 표정 짓는 움직임 하세요 하다 보면 너무 세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안 움직이는 걸 억지로 움직이라면 이마주름 움직이라 하는데 안 움직이는 거를 억지로 움직이려면 이마만 움직이는 거 아니라 이까지 같이 당겨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경이 회복되는데 조금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표정을 짓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옛 속은 너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 듣겠습니다. 안면마비는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안면마비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친구가 있어요. 치료기간도 1년 이상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자연스럽지는 못해요. 특히 식사할 때 자꾸 윙크하는 것처럼 한쪽 눈이 감기기도 하고요. 없던 팔자주름이 깊게 패인 것 같고 입꼬리가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따뜻한 찜질을 한다는데 침도 맞고 다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도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건 가라앉지 않는 건지 궁금해요. 근육 운동을 위해서 껌을 자주 씹는 게 좋다고 늘 껌을 가지고 다니고요. 또 찜질도 열심히 하는데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긴 한 걸까요?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에는 안면마비 증상일 수도 있지만 치매일 수도 있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 노인들은 어떻게 살펴야 될까요? 네. 우선 안면마비 치료를 1년 이상 받는 경우가 흔한가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3개월 이내에 거의 다 회복이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진행이 계속 이제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이렇게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특히 식사할 때 윙크하는 것처럼 눈이 감기고 팔자주름이 깊게 파였다고 하신데 이거는 후유증으로 봐야 될까요? 전형적인 후유증이죠. 식사할 때면 이제 윙크하고 또 눈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입가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고 막 경련이 생기고 한쪽은 근육이 움직여지는데 한쪽이 안 움직이니까 이제 팔자주름이 깊이 파이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표정을 짓는 연습을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걸 빨리 움직이게 되면 같이 덩어리가 져서 움직여주는데 거울을 보면서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요 같이 움직여지는 것들이 움직이지 않게끔 하면서 천천히 움직여주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팔자주름이 깊이 파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콧볼 있죠. 콧망울 양 옆에 여기를 만져보면 되게 아파요. 그리고 근육이 뭉쳐 있거든요. 이 부위를 자꾸 문질러 주시면서 부드럽게 해주고 그다음에 천천히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껌을 씹고 찜질을 하는 게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는데 이런 것들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껌 씹는 것도 마찬가지로 입을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껌 씹는 게 좋다고 해서 껌만 계속 씹게 되면 나중에 턱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턱이 좀 아플 수가 있고요. 네, 찜질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온도가 좀 차지거든요. 네. 그래서 마비된 쪽은 온도가 조금 차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적외선체 촬영을 찍어봤을 때 0.5도 이상 차이가 나면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따뜻한 쑥집팩 같은 걸로 찜질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네. 또 찜질이 좋다고 해서 계속 있으면 좋지는 않고요. 열자극이라는 것이 어떤 자극요법이기 때문에 한 번 하실 때 한 20분 내로 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입가로 뭔가를 좀 흘리거나 할 때 어르신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치매를 의심하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렇죠. 증상으로 볼 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침 자극을 하게 되면 이제 삼킴
장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침을 자주 흘리고 또 삼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흔히 이제 치매나 중풍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어르신들에게 사실 많이 나타나는 건데 특히 이제 삼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얼굴마비 같은 경우는 삼킴하는 건 상관없고 근데 치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고 특히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팔다리 마비가 생길 수 있고 치매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수반되는 증상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지요. 네. 그럼 안면마비 뭐 후유증을 줄이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재발은 되게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고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년 내에 한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개 이제 발병할 때 어떤 상황이 있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조금 따뜻하게 마사지를 평상 좀 해주시고 노출이 계속 되니까 그다음에는 과로하지 않고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양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죠.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식사 같은 것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거, 특히 이제 찬 음식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항상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밥을 드셔도 따뜻한 밥을 위주로 드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주하세요. 술을 드시게 되면 이런 안면마비가 오신 분들은 술을 한 잔 드셔도 얼굴이 뻣뻣해지는 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술을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안면마비에 대한 진단을 좀 받아보는 게 좋다 짚어주신다면은요? 근데 한쪽이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뻣뻣해지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흐르는 감이 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안면마비가 나오는 증상이고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땐 귀 뒤에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비가 생기고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은 귀 바퀴 내에 수포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상포진이. 이런 경우는 좀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증도 엄청 심하게 생기고 어지럼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급성적으로 뇌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급히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럼 이 안면마비가 증상으로 볼 때 다른 질환과 좀 혼동하기 쉬운 부분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얼굴 신경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코라든지 입에서도 어떤 영향이 있을 수가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yes or no. 오늘은 안면마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